유튜브가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 영상물을 올리겠다고 저격했는데 올리기 전에 사전 금지 가처분도 받아서 승소했죠. 안녕하십니까, 문종탁TV의 구독자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은 어제 있었던 아이돌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유튜브 탈덕 수용소라고 하는데요. 채널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었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고 일부 승,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박모 씨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한 거는 어제 일부 승소를 했고, 또 형사상으로는 모욕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했다고 합니다. 탈덕 수용소가 뭘까요? 탈덕은 입덕의 반대말이죠. 입덕은 뭘까요? 소위 덕후, 오타쿠, 오덕. 일본에서 나온 말인데 아이돌이나 애니메이션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도하게 애정이나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인데, 오타쿠, 오덕을 끊는다, 졸업한다, 이 의미로 탈덕이라고 합니다. 탈덕 수용소는 그러니까 아이돌, 연예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끊는다는 얘기겠죠. 어렸을 때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요즘 삼촌 팬들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지지하고 연예인, 연예사름을 지탱하는 팬심? 팬덤 현상인데, 연예인이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서 팬들이 이탈하는 거는 연예인의 책임이겠죠. 하지만 있지도 않은 일을 허위사실로 올려서 아이돌들에 대한 루머를 만들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이버 레카, 이런 유튜버들은 사라져야겠죠. 보통 사이버 레카들, 예를 들어 뻑가 이런 분들은 사실 사이버 레카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시의성 있는 것을 올려서 또 어떤 면에서는 이의 있는 비판도 하죠.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이런 곳은 또 진짜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해서 보도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박모 씨는 완전히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비방 목적으로 영상들을 올려왔죠. BTS 방탄소년단의 B, 아이브의 장원영, 에스파의 카리나, 인기 아이돌들이 주 대상이었는데요. 본인을 드러내가지고 할 때는 절대 못하겠죠. 아미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팬들도 가만히 안 있고. 하지만 이제 익명 뒤에 숨어서 탈덕 수용소라는 채널을 만들고 장원영이 걸그룹 멤버들과 싸웠다, 남자 연예인들과 이성관계에 복잡하다, 그리고 이런 걸 또 장원영 씨가 힘들어서 약간 찡그린 표정을 지으면 그것이 인성이 안 좋다, 이런 식으로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들을 올려왔죠. 장원영 씨도 이제 소속사에 있으니까요. 소속사에서 참다가 탈덕 수용소 운영자를 상대로 해서 민사로는 손해배상 청구, 형사로는 모욕과 명예훼손 고소.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제 2024년 1월 17일 1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문이 나왔고, 보통은 이런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금전 지급을 명할 때는 원금 1억 원 외에도 1억 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식의 판결문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지연이자로 12%를 또 내야 되고, 소송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죠. 피고 박모 씨가 부담하라, 이런 식으로 판결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변호사 비용의 일부도 박모 씨가 내야 되는 것이죠. 박 씨가 소송을 당했으니까 피고가 되는 거고, 장원영 씨, 이제 소속사는 장원영 씨는 원고가 되는 것이죠.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항변하죠. 근데 항변도 좀 같이 있어야 되고 들을만 해야지 항변이 되는 건데, 박 씨가 법원에서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반성하는 태도가 안 보이니까 판사 눈에도 안 좋게 보이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돼서 1억 원이나 손해배상을 받은 것 같고, 이건 지금 민사죠. 근데 이제 송치가 됐으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겠죠. 그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니까 위법성이 조각됐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실형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실형 나오는 경우는 많이 없죠. 하지만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것도 불특정 다수 전 세계인이 볼 수 있는 유튜브에 허위 사실에 대해서 사실인 것처럼 영상문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올렸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에 가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모 씨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한테 조언을 들으셔서 형사 사건에서는 부디 이런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유튜브는 해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 같은 걸 해도 유튜버에 대해서 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유튜브가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유튜버가 이런 허위사실 명예훼손 영상물을 올리고 악플러들도 악플을 막 달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착각하시는 경우, 어제 판결문을 보시고 잘못된 사실을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탈덕
수용소 사례처럼 명예훼손 영상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 제가 또 유튜브 전문 변호사죠. 저는 이런 영상이 올라가기 전에 사전 처분, 영상물을 올리기 전에 사전 금지 가처분도 받아서 이렇게 승소했죠. 결정문 잠깐 보이십니까?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라가 있는 영상 같은 경우도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 받는 거지만 이미 손해가 이것보다 훨씬 컸겠죠.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예 영상을 내리는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여기 승소 결정문들 보이시나요?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는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 금지 가처분 다 승소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거의 대한민국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 금지 가처분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결방시켰죠. 실화탐사대에도 여러 번 결방시켰는데요. 방송을 포함해서 유튜브 이런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고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전 금지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먼저 보여드릴까요? 보이십니까? 이 경우는 이 구독자가 그래도 몇십만 있는 유튜버가 영상물을 올리겠다고 저격했는데 그 전에 못하게 법원을 통해서 막은 것이죠. 이 외에도 법원을 통해서 막지 않고 유튜버와 얘기를 해서 영상을 아예 못 올리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따로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물이 올라간 후에 연락이 오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제가 간접강제해서 위반일수 1일당 얼마씩 지급하라 이런 간접강제를 해서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내려드린 적도 많이 있죠. 그리고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에 올라와 버리면은 전 국민이 봐버리고 끝나기 때문에 방송 못하게 이렇게 방송금지 가처분으로 막아 있는 결정문들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해서 인터넷에 탈덕수용소처럼 명예를 훼손하는 영상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을 보실까요? 보이십니까? 제1항은 사랑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예, 사실의 경우에서 처벌되는데 허위인 경우는 더 훨씬 크게 처벌되는 것이죠. 지금 탈덕수용소의 박모 씨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제70조 제2항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튜브 전 세계가 보는 이 채널에 영상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계신다면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으로 우선 내려야겠죠. 이후 형사 고소로 가해자를 처벌하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볼 수 있고 전 세계인이 불특정 다수잖아요. 전파성이 엄청 크죠. 한번 게재되면 또 영원히 박제가 됩니다. 어쩌면 방송보다 영향이 클 수 있고 예전 전통적 방식으로 뭐 누가 누구를 험담하고 이런 수준을 넘어섭니다. 표현의 자유도 헌법상 기본권이긴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도 상대방에게 위법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까지 인정되는 것이지, 상대방을 비방하고 인격을 침해하고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하는 표현의 영역이 아닙니다. 나아가 인격권에 중대한 침해를 주고 회복하기 힘든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면 게재를 금지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입니다. 소송과 달리 1회 신문으로 종결되기 때문에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이 영상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꼭 법원에 가지 않아도 그 전에 영상물을 내려둘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허위사실로 또는 사실이더라도 명예가 훼손돼서 지금 불특정 다수한테 퍼지고 있다, 그럴 때는 빨리 연락하셔서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영상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나왔던 따끈따끈한 판결이었죠. 장원영 씨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해온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박모 씨가 1억 원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리고 형사 같은 경우도 고소가 돼서 지금 송치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 회사가 정확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본사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대한민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릴 수가 있고, 또 이후에 이렇게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도 당할 수 있으니까 유튜브라고 해서 마음대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영상물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거나 이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불과 한 달도 안 됐죠. 우리는 2023년 말에 이성균 배우를 잃었습니다. 이 이성균 배우,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배우고, 나의 아저씨 보이시나요? 이런 거 제가 성대모사도 하겠었는데, 무분별하게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올리고, 심지어 개인 간의 통화까지, 통화 음성이 유출되고 그걸로 또 조회수를 올리고, 그리고 악플들을 달고, 이런 마녀사냥으로 결국 이성균 배우는 자살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명예훼손을 당하셨다, 혹은 명예훼손을 당할 위기에 있다, 그러시면 주저 말고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제가 노하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유튜브는 올리지 못하게 막아드릴 거고, 올라간 영상은 최대한 빨리 내려드리겠습니다. 장원영이 손해배상 판결 기사가 나왔지만 이미 퍼져버린 영상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사후 약방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빨리 내리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연락 주시고, 새해에는 탈덕수용소 같이
허위사실로 상대를 비난하는 이런 불법 영상문들을 그만 봤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악플보다는 선플을 다시길 바랍니다. 지금 밑에다가 선플 좀 많이 달아주시고 가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